116페이지죠. 연립방정식의 우리가 이제 해의 조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방정식 두 개를 갖다가 주고서는 이 방정식의 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방정식의 해가 뭐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또는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실근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던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실제로 해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갖고 가셔야 될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한 문자로 먼저 연립을 해놓는 거죠. 이 문제를 풀 때. 그쵸? 우리가 한 문자로 우리가 일단은 좀 통일을 해서 하나의, 우리가 가급적이면 몇 차식을 만들어주는 게 좋냐면은 2차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연립한 녀석 자체가 실근을 갖기 위해선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한 근들도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는 판별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볼 건데, 92번 문제를 잠깐 만나봅시다. 92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갖다가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연립방정식을 갖다가 존나리 풀었어. 막 푸는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 막 겉옷도 막 벗기고 다 풀었는데, 다 풀었더니 얘가 알고 보니까 두 쌍이 아니라 한 쌍만 있는 새끼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기 위해선 얘가 한 쌍이란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는 거야? 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y 대신에 k-x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아래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뭐야,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어쨌든 차수가 이번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감법과 그 다음에 삽입법을 이용해, 대입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뿅 하고서 어떻게 대입을 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k-x의 전체의 제곱은 8인데, 여기서 x의 값이 하나가 나와줘야 우리가 다시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해서 y의 값도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그래서 얘가 일단 우리가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x에다가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짝수차 판별식 4분의 d를 이용해 준다면, 그렇죠? 4분의 d를 이용해 준다면 실제로 우리가 얘가 얼마인 거? 0인 걸 이용해 주면 되죠. 이제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 넣고 판별식이 0이라 그래서 x의 값이 하나 나오면 다시 여기다 넣었을 때 y 값은 2개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의 식이 1차식인 관계로 y의 값도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조건하고 같이 우리가 최소값에 대한 부정방정식이 같이 섞여져 있는 94번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바라봅시다. 94번도 마찬가지로 얘도 결국에는 뭐야?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써 있는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판별식이 0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니까 다시 또 우리가 부정방정식으로 순서쌍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이제 94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걸 여러분들이 잠깐 먼저 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풀어보시고 요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결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 발성법 하시나요? 아, 깍깍이요? 아, 깍깍이 안 해요 오늘은. 목이 좀 풀려갖고. 저 새끼 왜 저러는 거야? 아, 석현이 원래 할 때 집에서 저렇게 해요. 내 절정의 이름 공부할 때 아, 공부할 때도 저래요? 절정에 이르면? 오케이. 석가짐. 뭐가 쌤 잘리면 어떡해요? 너를. 잘려요? 안 잘리면 뭐 이제 딴 일 알아보면 되죠. 중장비. 중장비 하면 되지. 중장비 근데 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게 알아보긴 했는데. 군대 다시 들어가시는 거 어때요? 개새끼. 시작합시다. 네, 분명 진심이 느껴졌어. 그래서 네가 좀 안 돼도요. 자, 이제 94. 풀고 있나요 아직? 오케이, 알았어요. 뭐 어떻게 안 들을게요? 이거 마이너스 6분의 5예요? 아닌가? 2분의 1인가? 94번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요. 그렇죠? 부정방정식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볼 수도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4번 잠깐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가 주어진 연립하는 식을 갖다가
한 문자로 대입을 해서 그 대입한 x라는 식에 대한 x 또는 하나의 문자 y로 정리해줘도 답은 똑같아요. 우리가 나온 x에 대한 이 2차식에 대해서 그쵸? 2차식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했더니 결국에는 정리한 값이 뭐가 되냐면은 3b가 8b 제곱이라는 우리가 관계를 하나 얻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네들이 실수 A, B에 대하여 우리가 이 관계를 얻었는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4A 더하기 3B라는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우리가 이 3B 대신에다가 8A 제곱을 집어넣으면 A에 대한 2차 식이 나올 거고 그거를 우리는 몇 차 함수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당연히 아래로 불러길 테니까 우리가 꼭지점에 Y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겠지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별식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 둘이 연립한 거예요? 둘이 연립을 해야죠.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푸시면 일단 x 더하기 y가 2a라고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이 2x 제곱 더하기 y제곱이 그치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우리가 b라고 써 있나? 이렇게 얘기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y 자리에다가 2a-x라는 요 친구를 갖다가 그렇지 숑 하고 넣으면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거에 대한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쓴 결과값이 얘이므로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요 친구의 우리가 최대 최소 또는 최소를 구해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치 석현아 최소값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거죠. 위에 2배 한 거랑 아래 3배 한 거 더해서 최소값 구해요. 위에 2배 한 거랑 2배 하고요. 아래 3배 한 거랑 더해서 최소값 구해서 위에 2배 한 거에서 아래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오케이 뭐 좋은 생각이네요. 오케이 왜 자 똑바로 앉고 이제 석현이도 얼른 자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또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가 됐으면은 우리가 그 다음 장 활용으로 넘어가셔서 여러분들이 99번과 100번 101번 문제를 오늘 해결할 건데요. 일단 그 연립방정식의 활용 파트도요.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식을 세팅을 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고 그 연립방정식을 연립을 해주면 된다. 그쵸?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얘도 결국엔 똑같은 문제인데 자 99번 문제를 봅시다. 자 99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얘가 뭐야? 모두 정사각형이면서 우리가 AB의 한 변의 길이의 합은요. 한가 각각의 변의 길이의 합은 16이래요. 근데 AD라는 두 넓이의 차가 96일 때 C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으로 문제를 봤더니 지금 요 친구랑요. 요 친구랑 한 변의 길이씩을 갖다가 전체 더했더니 그 값이 얼마다? 16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한 거냐? A와 B라는 두 개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의 차를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을 우리는 C라고 얘기를 하고 또 B와 C의 요 우리가 길이의 한 변 길이의 차를 가지고 만들어낸 정사각형을 여기다가 대접시킨 게 D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지랄을 했더니 우리가 결국에는 A라는 친구의 넓이에서 D라는 친구의 넓이를 우리가 빼준 게 얼마라고 얘기한 거냐? 96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보고 정사각형 요 C라는 친구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조건을 두 개 준 거예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변의 길이의 합이 16이면서 A라는 녀석과 D라는 녀석의 넓이의 차가 96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고 그 세워진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립을 하면 되는데 당연한 게 이 친구는 우리가 두 변의 길이들을 두 개 줬으니까 이건 사실 1차 식을 갖다가 하나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고 얘네들은 넓이의 차를 얘기한 거니까 2차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너네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감을 잡으면 되냐면 우리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16이라는 거는 1차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준 거고 밑에 넓이의 차의 합이 차가 96이라는 거는 우리가 2차 식으로 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1차와 2차를 우리 보고 연립하세요 라는 뜻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먼저 미지수로 표현을 해두면 이 친구가 x고요 이 친구를 y라고 했을 때 주어진 1차식 형태의 표현은 x 더하기 y라는 친구가 16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2차식 형태의 표현은 일단은 A라는 친구의 넓이는 우리가 X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D의 한 변의 길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D의 한 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전체 여기가 X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또다시 y가 되니까 c의 한 변부터 차근차근히 x 빼기 y라고 구하면 실제로 d의 한 변의 길이는 여기 우리가 y에서 우리가 여기에 x 빼기 y를 뺀 y 빼기 x 빼기 y가 돼서 그렇죠. 2y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y 마이너스 x라는 친구를 갖다가 제곱해서 뺀 게 96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를 최대 2개까지만 놓고 연립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a, b, c, d를 뭐 각각의 변의 길이를 x, y, z, w 뭐 이따구로 놓고 문제를 푸는 거는 미친 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때 x의 값과 y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라는 x 마이너스 y의 전체의 제곱이란 친구의 값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푸시고요. 10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원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정리가 되는 대로 100번으로 넘어가서 요거 닫고 하고 100번 문제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함께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시작!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두 개가 나오죠. x 빼기 y가 얼마였지? 잠깐만. x 더하기 y가 16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x제곱에서 뭘 뺐더라? 옌병? 2y 얼마이니? 얼마였지? 잠깐만. 이거 식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x였고요. 그쵸? 여기가 y였고 x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의 제곱이 그쵸. 이거의 제곱이 얼마라고 한 거냐면 문제에서 우리가 96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입법을 통해서 y라는 친구가 16-x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쵸. 우리가 요 y 대신에 16-x를 집어넣는다면 x제곱 마이너스 32 빼기 3x의 전체의 제곱을 96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8x의 제곱에 우리가 요렇게 해서 64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네요. 곱셈 공식 쓰려면 그럼 192니 마이너스 192니까 플러스 192x에다가 32의 전체의 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빼준 거에다가 96을 한번 빼준 게 0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더럽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양변을 이때 8로 나누면서 들어가면 마이너스 8로 x의 제곱 마이너스 8이 16에다가 4, 8에 32 x가 되는 거고요. 얘를 8로 나눠주게 되면은요. 8로 나눠주게 되면은요. 32 곱하기 4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8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8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더하기 100 플러스 요만큼은 128이에요? 다 끝에 그래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8까지 나누면 127이 되는 거예요? 요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x의 값을 구해야 돼. 왜 127이 나와 저기 어떻게? 다시 이거 두 개 계산해서 8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32 곱하기 32 플러스 96이네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돼서 4 되고 요렇게 한번 나눠주면은 8일은 8, 8이 16이 되는 거고 만약 140이에요. 이렇게 플러스 142? 140. 그러면 7이 14로 해야 되면 아니야. 얼마로 해야 되니?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40은 그러면은 10하고 14를 해주면은 그렇지. 우리가 x의 값이 14 아니면은 10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조건이 없어요. 그럼 x의 값이 10 또는 14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x에다가 10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구하는 건 이거 구하는 거지. x 빼기 y의 전체 제곱 구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10일 때는 이 친구가 6이 되는 거니까 4의 제곱 16이 나오고요. 14일 때는요. y가 2돼요. y가 2 되는 거예요. 144 나와요. 그러면 12의 제곱이 그러면은 14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되는 거냐? x가 10도 되고 14도 되는 거예요, 둘 다? X 11대예요. 예, 그림상 10 같아요. 그림상. 4가 되면 2이고 그 다음 주에 되게 그때 14가 그럼 14가 되면 그 다음 게 잡히지가 않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네요. 3분의 32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100번 문제로 갑시다, 이제. 뭐 이렇게 됐나요, 그림이?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아닌가? 그림이 왜 이렇게 다르지? 너무 B가 중심인데요. 아니구나. 아닌데. 이게 P1, B2인데. 뭐가 이상해. 뭐 이상하지, 그림이? 그 중심 맞아? 아니야. 아, 아니네. P2구나, P2. P2가 중심인데. P2가 어디 있는 거야? 중심이잖아. 근데 아니죠. 그럼 너무 이쪽으로 가 있나?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줘야 되나? 좀 더 깎어? 네. 이 정도? 이 정도? 그리면 딱 돼요. 아, 요 정도, 요 정도? 양악할까요? 여기 양악 들어갔어요. 됐죠? 이 정도 되겠죠? 양학 어. 수술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성계다 성계. 아니, 씨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안 그쵸? 대충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시고요. 그림이 자, 봅시다. 했어요. 어쨌든가 이제 이 그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일단은 지금 P1C라 그래서요. P1C라는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 보고 A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2C라는 이 길이를 갖다가 B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에서 일단 중요한 것들이 반지름인데 우리가 작은 원의 반지름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로 줬냐면은 A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큰 원, 파란색 원의 우리가 반지름은 B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쪽 친구를 B 더하기 2분의 1로 봐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우리가 B 더하기 2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A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보고 나니까 원에서 반지름 말고 또 많이 쓰는 조건이 수직 조건이라 그랬죠,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교 원 과정에서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반지름이라는 거는 100번, 200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우리가 수직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용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벡터 가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수직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지름이 양끝점인 것 같고 막 원방정식도 만들고 그래요. 어쨌든 간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 요건데 여러분들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어디를 이용해 줄 수 있는 거냐면은 요 안에 있는 수직 조건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요 부분의 직각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면 A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친구의 전체의 제곱,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1과 플러스 B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니까 B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친구의 값이 결국에는 A 제곱 더하기 그렇지 우리가 2AB 더하기 B 제곱이 된다라는 걸 피타를 이용해주면 A 제곱 B 제곱들은 이미 지울 거 빨리빨리 지워버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이 그치? EAB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는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될 거 같냐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AB의 값을 구하기가 힘든가요? 딴 거 뭐 없나? 여기서 써줄 수 있는 게 그렇죠. 6조건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근데 사이를 몰라요. 뭘 해주면 되는 거냐? A 플러스 B는 3.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쵸, 여기가 지금 어디가 중심이야? 내 그림을 내가 못 알아보겠네. T랑 그쵸,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야 되나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왜 같아야 돼요?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A하고 B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맞죠? 요 길이를 A 더하기 똑같이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더했을 때 우리가 2A 더하기 2B 더하기 1, 2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얼마다? 6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나요? 문제 P1, P2가 중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점이니까 A고 B니까. 그래, 얘가 중점이래요? 네. 그러면은 2A 더하기 2B가 6.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지요. 그래서 저거 연립해주면 A, B의 값이 나옵니다. 뭔 소리지? 어느 거? P1, P2가 중점이잖아. P1이요. 누구의 중점이라고 얘기했냐면은 A라고 빨간 색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라고요. 이렇게. 그쵸, AB가 6이죠. 네? 근데 여기가 맞는데? 맞아요. 맞지? 여기가 6이죠? 이렇게. 빨간 색깔의 중점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이 아니야. 그러네. 이렇게 풀면 안 되겠네. AC 중점. 2A 더하기 2B가 이게 6이 이게 6인 거네요. 네. 그럼 이렇게 더하면 안 되겠네요. 좆됐네.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씨발.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얘하고 얘의 중점이 얘라며. 그럼 이게 A잖아.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중점이 얘라며. 그럼 얘가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2A 더하기 2B가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두 개 연립해서 문제 푸시면 답 나올 것 같아요. 101번 우리 통돌이 세탁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답 2번이에요? 통돌이요? 아니요, 60이요. 이거 답은 2번이고요. 101번 답은 해보세요, 한번. 60. 맞아요. 요 통돌이 한번 풀어봅시다. 정도요? 통돌이 세탁기처럼 생겼잖아, 세탁기. 우리 집에 그거 있는데. 드럼 세탁기가 있고 위에 넣는 게 통돌이, 앞으로 넣는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 거 말고 이렇게 위에서 넣어야 돼. 똥돌이래며. 나 위에서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똥이 돌아가서.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 부정방정식은 통분과 약간의 인수분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수분해 비스무리한 스킬을 좀 이용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우리가 일단은 뭐 통분 또는 이제 식변형을 통해서 식을 개조한 뒤에 그쵸? 우리가 약간 인수분해 하다가 마른 꼴 같은 문제로 보셔야 돼요. 인수분해 스타일의 형태로 문제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타일의 형태로. 자, 같이. 아니에요? 잠깐, 알았어요. 그렇게 문제 풀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항상 이제 수학적인 실력이 확장되는 시간이니까 풀면서 고민도 하고 막 신음도 하고 이러면서 싸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또 4번입니까? 오케이 틀렸어요. 그렇죠. 뭐가 조금 자연수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또 크다는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은 항상 우리가 만족을 시키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겠죠. 여기 쌌어? 그냥 너무 더러워. 응? 너무 더러워. 네가 할 말은 아니야. 107번 혹시 노가다인가요? 그러니까 노가다인데 좀 세련된 노가다. 2번이죠. 그렇죠. 인수분해하면 는 36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스타일로 좀 그렇죠. 진로가 책임져야 돼요. 진루구 책임져야 돼. 그렇죠. 진루구 책임지는 그런 스타일이죠. 맞아요. 진루구 책임지는 식변형. 그래서 그 진루구 책임지는 것들이 이제 제가 수원 시간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잡고 변형해주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여러분들이 X, Y가요. 여기 이제 주어진 조건들이 있죠. 모두 다 무슨 수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Y의 값은 X의 값보다 조금 더 항상 커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붙었죠. 그래 같아도 된대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니까 2번이에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는 거냐? 직접 식을 갖다가 변형을 해주는데 이 상태에서 모든 자연수들을 넣고 6분의 1이 되는 경우를 찾는 건 무리니까 우리가 양변에 X, Y라는 값을 곱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6분의 이게 이제 동현이가 아까 얘기했던 통분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 xy라는 친구는 빼기 마이너스 6y 빼기 마이너스 6x 는영의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렇게 식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신 뒤에 주어진 것 같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또 다른 식변형을 해줘야 돼. 이게 바로 인수분해 스타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x, y 만드시고요. 마이너스 6x와 마이너스 6이 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빼기 36 해야 되는데 이 항에서 플러스 36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부정방정식은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부정방정식 파트에서. 왜냐하면은 부정방정식 파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두 식에 대한 곱으로 표현하고 그 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친구를 갖다가 소인수분해해서 이 친구의 값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부정방정식을 주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유형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문제처럼 우리가 유형을 조금 주하나 바꿔서 이제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석형이 여기도 자 이제 보자. x-6과요. 그치? y-6이 얼마래? 36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값들이 우리가 1, 36, 2, 18, 32, 4, 9까지만 오고 그 다음에 6, 6이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개의 값이 같아도 되는구나 씨발.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총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죠. 그래서 x가 7, y가 42, x가 8, y가 24 맞나요? 네. 됐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5가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런 스타일의 식변형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풀 때. 그리고 식변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에 넘어갈 때 항상 언제든지 미분이 됐던 심지어 적분이 됐던 기하벡터가 됐던 단원을 막론하고 무조건 식변형은 여러분들이 항상 자유자재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랑 같은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바로 117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7번 문제는 만문이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 건데 117번 문제가 좀 이제 얘하고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얘 또한 식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면은 주어진 식은 분수식이었고요.
이 분수식을 갖다가 우리가 통분을 해서 2차식까지 끄집어냈어요.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x와 y가. 그런데 얘 117번은 x, y에 대한 따로따로의 2차식에 대한 부정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7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x와 y의 값들 중에서 우리가 x 더하기 y라는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단 식변형을 할까? 얘도 결국에는 이게 정수 조건의 우리가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정수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타이틀에다가 달아두시고 정수 조건의 부정식,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정수와 정수의 곱이 정수고요. 자연수도 마찬가지죠. 자연수와 자연수의 곱이 자연수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두 식의 곱이라던가 합이라던가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했더니 이 식은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의 전체의 제곱과 y-3이라는 친구의 전체의 제곱을 해서 실제로 10을 더 빼서 빼기 7까지 한 다음에 넘기면 플러스 17이 되겠지요. 맞아요. 그래서 19예요? 17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정수의 제곱과 요 정수의 제곱을 더해서 17이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간 정수들을 제곱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곱수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 음의 정수도요. 아니 음의 정수를 제곱하더라도 양의 정수의 제곱과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요 친구들은 제곱수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4와 얼마? 1의 합으로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 친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이 친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때 비로소 되기 때문에 순서쌍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4쌍이 나오나요 최대? 네? 그래서 4쌍 중에서 여러분들이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만큼까지가 덩어리져서 그쵸. 그래서 이때 x의 y 값들을 구하셔서 우리가 문제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하학적인 파트로 잠깐 끌고 넘어가 보면 그렇지 지금 주한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저기 뭐야 중졸 주한이라는 친구가 원의 방정식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지 않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 친구는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좀 우리가 재미있게 떨어지면 좋은데 루트 17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미안해.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니까요. 한 이쯤이라고 잡으시고요. 반지름이 그러면은 4보다 조금 더 큰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순서상 xy의 개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풀겠다는 건 아니야 이 문제를. 근데 우리가 x 더하기 y라는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네. 그럼 그때는 그런 최대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런 스킬. 그럼 이제 y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m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은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기울기를 가지고 쫑쫑쫑쫑쫑쫑쫑쫑 m의 값이 그치 어차피 얘는 정수가 되게끔만 그럼 이때랑 정수여야 되지 m도. 네. 그 다음에 m의 그럼 최대값 구하라 그랬지. 네. 그럼 y절편이 존나 크면 좋은 거네. 네. 그럼 이렇게 y절편 크고 이렇게 y절편 크고 그럼 어딘가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접할 때까지가 원래는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x와 y가 정수기 때문에 이 접할 때 우리가 y절편이 정수인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격자점을 이용해서 그때 접할 때보다 바로 작거나 아니면 그때까지가 만약에 정수라면 정수까지가 나올 거고 그럼 그때는 한 요쯤이나 요 안에서 잡혀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한 6이 정도까지의 값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그거를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사실은 x의 값과 y의 값들의 대략적인 값을 좌표로 파악해서 어느 때 더 최대가 되는지 그런 이유들도 있다는 거. 안 그러면 얘는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격자점을 써야 돼서 격자점 쓰면서 문제 풀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노가다치는 게 훨씬 낫겠죠. 격자점은 나중에 문과생들 지수로 구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렇게 이 주어진 우리가 풀이 과정을 도형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 정도는 이해는 해놓고 가시면 문제 풀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안 돼. 자, 아니 마삼을 넣었어? 넣었어요. 4는? 넣었어요.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7분의 37.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나오죠. A가 마이너스 13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2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X의 4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당연히 x 플러스 3과
x-2를 인수로 갖는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요. 네. 그럼 대충 얘는 그냥 짜 맞춰. 짜맞추기 하잔 말이야.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고 있어도 되는데 여기 일단 x제곱이 와야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2가 와야 되겠죠. 그래야 일단은 최고차항과 상수항이 완료가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차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은 전개를 하는 순간 1이라는 3차항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x가 와서 저거 근이 마이너스 3이랑 4예요. 그래요? 그럼 플러스 3하고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씨발 이거 얼마야? 뒤에 12야? 상상이 1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돼야 돼요. 어디가? 마이너스 x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스 x 그쵸? 그럼 여기서 플러스 x. 플러스 x야? 그 뒤에 플러스 x. 여기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러면 짜맞추기 하면 그럼 얘가 지금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맞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두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두근이 하나가 오메가면 하나가 오메가 바네요. 어차피 1.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네요. 네.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겠죠. 물론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통해서 세제곱들의 합을 구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단축을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오메가들은. 그래서 오메가는 여러분들 1학기 때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르니까 오메가 나오면 바로 이 씨바 오메가 죽여버리는 거야, 바로. 그래야지 빨리빨리 그 다음 문제 풀 시간 넘어가죠, 실제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그쵸? 우리가 플러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의 세근을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했는데 결국엔 구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통분을 해버렸더니 알파 제곱 베라 제곱, 맞아? 감마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뭐야? 알파 베라 전체의 제곱이랑 베라 감마 전체의 제곱이랑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렇게 쓴 거에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그냥 2 알파 베타. 2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감마를 빼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 거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붙여야 돼요. 감마. 여기에 네. 알파 플러스 더하기 아니요 곱하기요. 곱하기 가로쳐서. 가로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3차 방정식의 모든 것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해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다 더한 거는 이미 1학기 때 5라는 거 알고 있었고요. 알파 베타랑 베타 감마랑 감마 베타 엇갈려서 더한 거는 6이 되는 걸 알고 있고요. 3개를 곱한 거는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를 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d를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문제라 사실은 조금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꼼수를 쓸 수가 있었는데 막혔네. 그쵸. 조금 애매하네요. 좀 뒤로 가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으니까는 그만큼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축배를 좀 드셔야 되는데 뒤에 장에 119번을 통해서 축배를 들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119 이번에는 다들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들을 풀고 있어요. 아까 112 풀었죠? 오케이. 자, 공공기관 119번 문제까지 풀고 오늘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해요. 아직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제 px라는 친구, 왜 이래? px라는 친구 2차식이죠? 그리고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모두 음수인 2차식의 전체 제곱의 형태가 어쨌든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5 플러스 9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를 했더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5 마이너스 그렇죠. a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a제곱 더하기 9라는 간단한 식이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x의 제곱을 이제 t라는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t에 대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저기 뭐가 되는 거냐 2차식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어떤 주어진 하나의 식의 전체의 제곱이지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제곱?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파트를 여러분들이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를 끌고 가시면 A의 값들의 힌트가 계속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